안녕하세요. 밑줄거 수다의 주희, 한결입니다. 오늘 수다 나눌 책은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입니다. 이 책은 저희가 공부하는 천공자 영성탐구 코스에서 세미나를 했던 책인데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미수다 책으로 골라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와 같이 그 세미나를 하고 있는 승현이와 수다를 떨어보려고 하는데요. 승현? 안녕하세요. 저는 천공자 영성탐구에서 공부하는 이승현이고요. 이걸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발제를 해야 돼서 밥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막 발제를 쓰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과정 하나로 막 얘기를 막 많이 했는데 그걸 한결이가 보고 너무 제가 재밌게 읽었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가 아니길 네. 바랍니다. 그 친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근데 진짜 형이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진짜 형이 그 말할 때 느껴졌던 그런 파토스? 책의 파토스가 느껴져가지고 나도 밥 먹을 때 좀 느낀 것 같아. 사실 얘기하- 연기였어. 연기를 그렇게 잘한단 말입니까? 거의 형이 원래 꿈이 영화 배우였어. 오, 몰랐지?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남다른 소질이.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다를 떨기 전에 책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서문부터 쭉 보면 제목 서포의 마술 1장 배양 접시의 교훈 똑똑한 세포와 똑똑한 학생들 2장 중요한 건 환경이지 멍청아 3장 세포막은 마술사 4장 새로운 물리학 허공에 굳건히 두 발을 디디기 그리고 5장 생물학과 믿음 6장 성장과 보호 7장 생각 있는 부모 노릇 유전공학자로서의 부모 마지막 에필로그로 영혼과 과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보시면 처음부터 4장이 이쪽 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5장부터 에필로그가 있는데 실제로 책 구성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전반부에 이제 이 저자 브루스 박사님께서 왜 세포 막 중심의 신생물학을 얘기하셨고 그것이 뒤에 나오는 믿음과 혹은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영성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가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원 제목은 믿음의 생물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에도 드러나듯이 약간 이 책의 핵심은 그런 믿음?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종교적인 영역이나 혹은 그냥 정신승리 같은 영역으로 치부했던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저자분이 이 책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수다를 같이 떨어볼까요? 네, 좋아요. 먼저 한결이는 어떤 밑줄을 가져왔나요? 네, 제가 처음으로 나눠보고 싶은 밑줄은요. 180쪽부터 181쪽에 걸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실험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다세포 생물에 적용되는 원칙, 즉 마음이 몸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단세포 차원에서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의대생이라면 누구나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라도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약을 먹고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면 증상이 개선된다고 배운다는 뜻이다. 설탕을 알약처럼 뭉쳐놓은 것만 먹어도 병이 낫는 것을 의학에서는 위약효과라고 부른다. 에너지를 이용한 심리치료 시스템인 사이키K의 창립자인 내 친구 롭 윌리엄스는 위약효과를 인식효과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를 신념효과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확하든 부정확하든 사람의 인식이 똑같이 행동과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네. 제가 이 부분을 고른 이유는 이 신념효과에 대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책 읽을 땐 잘 몰랐는데 세미나를 하면서 내가 왜 신념 효과를 못 받아들이고 있지?
나한테는 왜 이게 진짜 이 신념으로서 작동을 못하지? 그거를 이제 세미나 덕분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읽은 부분 마지막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어떤 신념이 정확하든 부정확하든 사람의 인식이 똑같이 행동과 몸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생물학을 책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기존에 되게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약물이나 혹은 물리적인 수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생물학. 여기서는 이제 뉴턴 역학 베이스의 생물학이라고 말을 하고, 혹은 뉴턴 역학 베이스의 의학.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인식, 신념 혹은 정신적인 힘, 에너지가 사실은 어떤 그런 화학약품이나 물리적인 작용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떤 인체나 생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이제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생물학,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의학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처음에가 아니라 그동안 이거를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막 그런 비유도 하거든요. 막 비유가 아니라 사례로 불 위를 막 걷는 의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진짜 마음의 힘을 발바닥에 딱 집중을 하면 불 위를 걸어도 화상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보면 뭔가 좀 속임수가 있을 것 같다거나, 나도 그런 마음의 힘을 이렇게 모아서 불 위를 걸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못해, 난 절대 안 해. 약간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세미나 하면서 이제 들었던 말이, 그러면 너는 뭐 이렇게 방열 장화를 신고 걸으면 걸을 수 있고, 뭐 그건 괜찮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물리적인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근데 마음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미 너가 그렇게 안 된다고 믿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불에 피부가 닿으면 화상 입는 게 당연한 거고, 이거는 뭐 마음의 힘으로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원리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가지고 그걸 탐구하는 식이 아니라, 저게 사기 아니야? 약간 이미 회의적인 태도를 내가 엄청 갖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난 여기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뉴턴 물리학적인 전제 위에서 이런 양자 물리학적인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 전제 위에선, 그러니까 뉴턴 전제 위에선 양자 물리학 전제가 이해가 당연히 될 수 없는데, 봐봐, 내가 이해를 못하잖아. 내 경험들로는 증명이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애초에 증명을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저를 이렇게 제가 애초에 들을 마음이 안 돼 있으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저한테는 어떤 말을 해줘도. 내가 진짜 이렇게 단단한 내 고집 전제들을 갖고 있었구나를 이번에 책 읽고 세미나 하면서 느껴가지고, 그러면서 되게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신념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뭘까? 그리고 그런 양자역학적인 생물학, 그게 진짜 어떤 미신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원리라면은 어떻게 내가 정말 활용할 수 있을까?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거를 더 믿고 있었던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위약 효과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어떻게 이거를 마음을 먹냐, 뭐 예를 들면 진짜 이 설탕을 내가 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진짜 그게 내 몸 안에서 약으로서 작동을 하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나는 좀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진짜 일어나는 건가? 약간 그런 되게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근데 뭔가 이 약,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진짜 물질로 존재하는 건 이걸 내가 안 믿을 수가 없잖아. 이미 너무 이게 딱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나도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거, 어떤 뭔가 물질로서 존재하는 걸 내가 더 믿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이런 에너지는 뭔가 이게 진짜 가능해? 뭔가 그런
나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우리가 막 세미나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에너지를 사실 못 느끼는 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뭔가 우리가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이 친구가 말은 안 해도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할 때 지금 뭔가 이 친구가 뭔가 기분이 안 좋구나 하는 그 기운이 느껴지잖아. 사실 그것 자체가 이미 그 내가 에너지를 느끼고 있는 건데도 뭔가 확실히 그 물질적인 부분들을 더 좀 믿었던 것 같긴 해. 그 세미나 할 때 나온 얘기는 근데 그 얘기도 그래서 인상적이었어. 그러니까 뭔가 물질이 먼저 있고 에너지는 뭐 물질에서 나오는 무언가 맞아. 아니거나 약간 부차적인 거. 근데 관점을 그래서 완전히 바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온다기보다 에너지가 있고 그 위에서 그러니까 물질 형태로 뭔가 나투어질 때도 있고 에너지로서 존재할 때도 에너지로 있고. 존재할 때도 있고. 맞아. 그래서 나도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 양자 물리학을 얘기를 하잖아. 어떤 양자 물리학적인 시선으로 그 우주를 바라봤을 때 어땠는지. 그래서 나도 그 부분이 재밌어서 그거를 이번에 밑줄로 가져왔는데 네. 제가 잠깐 보면 그 134쪽인데 읽어보면 양자 물리학적 시각에서 보면 우주는 상호 의존하는 에너지 장의 모임이며 이 장들은 그물 같은 상호작용으로 서로 얽혀 있다. 중략, 양자론적 우주에 있어서 정보 흐름은 전체론적이다. 세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는 복잡한 그물망 속에서 상호 대화하며 정보는 앞쪽과 뒤쪽으로 흐른다. 이 복잡한 정보 전달 체계의 어딘가에 고장이 생기면 질병이나 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토록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의 이상을 바로잡는 작업은 한 방향으로 정보가 흘러가는 시스템의 어떤 부분을 약으로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 양자 물리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 우주 자체가 되게 상호 의존하는 에너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우리가 어떤 질병 같은 거에 걸릴 때 보통은 우리가 이걸 뭔가 양자 물리학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까 한결이가 말한 그런 뉴턴적인 사고 방식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뭔가 이게 질병이 뭐 예를 들면 뭐 폐에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냥 그 폐에 생긴 그 질병만 고치면 다 낫는다 생각을 하고 그냥 그 폐에서 막 일어나는 그냥 그 증상을 좀 없애는 아니면 뭔가 완화하는 약을 그냥 처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약을 먹을 때 사실 그냥 폐만 딱 낫는 게 아니라 다른 막 장기에도 영향을 주고 사실 그런 걸 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뭔가 이 질병을 치료할 때도 이거를 그냥 딱 고정된 뭔가로 이렇게 보게 될까 뭔가 그런 질문도 좀 들고 나는 뭔가 그 얘기 받고 드는 생각은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을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고 있어 라고 그냥 보통 그거 하나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이거에 영향을 주는 이것도 있고 혹은 이거에 또 영향을 주는 또 이것도 있고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이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단지 이것만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거기에도 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들도 봐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어떤 그 왜 여기에서 진짜 많이 하는 말이 그 맥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문제 지점만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문제 지점이 어떤 발현하게 된 그 상황과 그 맥락과 그 조건들을 뭔가 이렇게 보는 것? 그랬을 때 진짜 이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그 질병으로 이제 이분은 예를 드셨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뭔가 뉴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사실 거기에 그냥 어떤 질병이 있는 그 장기만 그냥 놓고 치료를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질병이 되게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사실 쉽지가 않다. 뭔가 이 질병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조차 되게 어렵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약간 이런 말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은 복잡해. 사실 원인이 하나로 이렇게 명쾌할 수 없을 거잖아요. 복잡한 세상을 그 복잡함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려는 태도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그게 너무 힘드니까 되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만들어서 그냥 그게 맞다고 믿어버리고 싶은 것 같아. 맞아. 그게 편하니까. 편하니까. 맞아. 그게 진짜 나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보지 않고 맞아. 그게 되게 편하니까 그냥 쉽게 답을 내리는 게 사실 힘도 덜 들고 난 이제 해결됐어. 이렇게 확실히 그런 치워버릴 수 마음들이 있잖아.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 맞아. 그게 거기서 이렇게 문제를 한 가지로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단순하고 쉽잖아. 근데 어쨌든 그게 이렇게 자기 문제로 오면 그게 잘 안 풀릴 거 아니야. 양자 물리학적 시각에서 보면 이거의 원인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이거를 다른 걸 볼 능력이 없으니까 아 여기서 난 안 돼 하고 포기하거나 자책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게 양자 물리학이나 아니면 양자론적 우주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가 되게 그냥 무의식에 되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으면 뭔가 좀 더 단순함의 편리함에선 멀어지지만 그래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승현은 어떤 밑줄이 좋았어? 그래서 제가 그 밑줄은 233쪽에 파괴적인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이제까지는 약이나 대화요법에 의지해왔다. 새로운 접근 방법은 무의식이라는 녹음기를 설득하려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새로운 방식은 에너지와 생각을 연결하는 양자 물리학의 발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 학습한 행동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틀어 에너지 심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는 신생물학의 기반을 두고 뻗어나가는 분야이다. 나는 여기에 밑줄을 그었는데 네. 여기서는 파괴적인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약이나 뭐 이런 요법들에 의지해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게 읽어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뉴턴 사고적인 그런 그 해법을 찾으려고 했으면은 여기에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밥을 조금씩 먹고 줄여보려고 해도 이미 무의식에서는 내가 그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어릴 때 보고 관찰하고 다운로드 받은 그런 그 무의식들이겠지? 거기에선 이미 밥을 맛있게 많이 먹는 게 이미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바꾸려면 그냥 그 의식으로 무의식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 무의식은 녹음기니까 그냥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라는 거야. 이 얘기는 표현 진짜 절묘하다. 맞아. 설득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의식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래서 뭔가 이게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무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무의식이 이렇게 기존에 생성이 되는 게 처음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그냥 다운로드 받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그러면 다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릴 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되게 공동체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는지 그리고 그걸 알아보려고는 해봤냐 그리고 또 지금 너가 배우는 자의 태도인 거냐 배우는 자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배운다는 사람이 배운다는 태도가 왜 중요한가 뭔가 과학적인 언어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이 밑줄을 그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그 다른 사람한테 배운다는 게 그게 정말 나는 뭔가 이해 안 되고 그냥 왜 저렇게 할까 그런데 거기에서 막 배우려는 마음을 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주셔. 그런데 그거에 마음이 잘 동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뭔가 신생물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게 내 무의식을 바꿀 수 있고
그 무의식을 바꿔야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모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뭔가 부모한테 우리가 그냥 배우고 학습한 게 내 무의식에 이미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무의식이 진짜 이게 자동 응답기처럼 그냥 막 내 의식보다 먼저 이게 딱 작동을 해버리는 거잖아. 그랬을 때 나도 좀 궁금했던 게 승현처럼 그럼 이 무의식을 다시 진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했을 때, 근데 앞에서 잠깐 그 무의식 자체가 습관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 무의식을 바꾼다는 건 습관을 바꾼다는 거구나까지는 뭔가 저도 조금 정리가 됐는데, 근데 이제 승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 학습하는 거, 우리가 뭔가를 학습하는 게 내 무의식에 새겨진다고 했을 때 이 결국엔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것도 그 배움을 통해서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배움으로 해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학습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뭘 배우는지도 중요하게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게 내 무의식에 새겨진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떤 걸 배우지? 라고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 진짜 그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게 딱 내 안에서 무의식에 새겨져. 작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막 수타니파타 암기를 하는데 그것도 뭔가 지금 내 의식은 잘 작동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게 내 무의식에 새기는 과정이고, 그랬을 때 진짜 이게 나중에 나는 모르지만 내 의식보다 먼저 앞서서 얘가 작동할 수도 있겠다. 나는 막 이 욕망에 막 먹고 싶은 거에 막 끌려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미 그 수타니파타는 적절하게 적합하게 먹어라 라고 하니까 이 무의식이 그렇게 작동을 할 수도 있겠다. 진짜 이 무의식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구나. 맞아. 내가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에서 암기는 생각을 못했는데 또 이렇게 얻어가네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몸에 새긴다, 이런 표현 하잖아. 좀 쉽게 말하면 습관 바꾸는 거네. 무의식의 입력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여기서 깜짝 퀴즈입니다. 저희가 내는 퀴즈에 댓글로 정답과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연구실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그럼 퀴즈 나갑니다. 귀를 쫑긋 해주세요. 자신이 약을 먹고 있다는 잘못된 모모를 가지면 증상이 개선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설탕을 알약처럼 뭉쳐놓은 것만 먹어도 병이 낫는 것을 의학에서는 위약 효과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이 위약 효과를 모모 효과라고 부릅니다. 인지한 내용이 맞든 틀리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진실이 되는 인식작용을 뜻하는 이 모모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소감과 함께 정답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저희가 남산강학원과 가미당 학인들이 공부하고 엮어낸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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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승현은 어떤 밑줄이 좋았어? 저는 242쪽인데, 그러나 삶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이 생기면 우리의 삶에 더 잘 책임을 질 수 있다. 한동안 대화를 나눈 끝에 이 여성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얻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옳지만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야기한 바를 이미 알고 있는데도 이를 등한시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을 유죄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일단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 프로그램을 다시 입력할 수 있다.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당위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그걸 인식을 하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 나한테 불리하거나 나한테 좀만 해가 끼치는 일이 생기면은 바로 남 탓을 하는 이런 말들이 속에서 0.1초 만에 올라오는 사람으로서 이걸 굉장히 이해하고 싶었다.
뭔가 내 스스로 이걸 책임져야 한다는 거를 정말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아는 게 정말 이걸 알면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책임을 씩씩하게 질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도망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누구 원망도 안 하고 그래서 요거를 되게 좀 어떤 맥락에서 이 책임을 진다는 게 나왔을까 이렇게 막 앞에를 막 이렇게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네. 제가 그 앞에 거를 읽어도 뒤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지 연결이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좀 좋긴 했으나 이 논리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따라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뭔가 말을 하는 게 삶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이 생기면 우리의 삶에 더 잘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럼 이때 이 삶 전체를 조망한다는 게 어떤 걸까를 뭔가 앞에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사례나 그런 걸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삶 전체를 조망한다는 게 어떤 것일지. 그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뭔가 무의식이나 의식이나 어떤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걸까? 뭔가 의식과 무의식.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여기 이제 부모 얘기 나오면서 어쨌든 내가 어릴 때 어떤 학습한 것들이 내 무의식에 새겨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살면서 그 무의식이 내 삶에서 그냥 너무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탁탁 작동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작동을 하는지 이게 단순히 내가 어떤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내가 만약에 그런 유전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 책임을 그 유전자를 준 대상한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 남 탓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그 유전자는 내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물려받은 거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부모 탓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쨌든 어떤 환경 속에서 그거를 내가 학습을 해서 무의식에 새겨진 거구나 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내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 그랬을 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을까도 내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어쨌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앞에서 이제 승현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내가 그런 태도들을 배워볼 수도 있고 그걸 다시 내 무의식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뭔가 이 프로그램을 바꿔볼 수 있잖아. 그랬을 때 내가 원해서 이렇게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도 더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떤 식으로 우리의 생명이 작동하는지 그거를 이해했을 때 확실히 뭔가 좀 더 나를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그 자기의 무의식을 성인이 되고 나서 새로 세팅을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이분도 진짜 이 세포들의 이걸 믿고 나서는 진짜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잖아. 뭔가 이분도 처음에는 되게 뭔가 좀 어차피 난 안 되지 내 유전자가 이래 약간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분도 내 삶이 진짜 바뀌는구나를 진짜 일상에서 느끼셨고 그래서 진짜 삶 자체가 바뀌셨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그랬을 때 진짜 되게 내 삶에 진짜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들 것 같고 진짜 좀 달라지는 지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요. 네. 그 승현 오늘 이렇게 처음 밑줄그어 수다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땠어?
세미나 하는 것처럼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차를 마셔서 그런지 지금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뭔가 마음은 되게 편안했던 거 같고 뭔가 세미나 하기 전에 차를 한 잔 마셔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다음 청탐 그래. 세미나 근데 우리 수탄이 세미나 파트 세미나 차 마시는 그래서 어떻게 다른 걸까요? 진짜. 그때도 차를 마시면 하는데 보이차를 제가 한번 아, 그래. 소개해봐야겠다. 보이차가 아니라서 좋아요. 그런 거지. 다음 발제자시잖아요. 맞네. 다음 보이차 네. 해주세요. 네. 그때 수련을 좀 관찰해봐야 되겠다. 좋아 좋아.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줘서 너무 고맙고 근데 또 약간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니까 또 되게 색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세미나에서 분명히 이 책으로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또 다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나도 좀 더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되게 재밌었어요. 세미나 때 좀 횡설수설했던 음. 부분들이 또 진짜 정리가 되는. 맞아. 오늘 특히 좀 더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